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 DC 모터를 제어하는 여행을 떠날 거예요. 단순히 모터를 돌리는 수준을 넘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마스터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모터의 복잡한 코일과 자석들이 어떻게 라즈베리 파이의 신호를 받아 움직이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번 가이드에서는 PWM 신호와 GPIO0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누구나 쉽고 완벽하게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공학도라면 꼭 알아야 할 기초부터 실전 팁까지 꼼꼼하게 챙겨두었으니 저와 함께 끝까지 완주해봐요. 모터 제어라고 하면 보통 전진과 후진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진정한 모터 제어의 정수는 바로 속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빠르기로 모터를 움직일 수 있어야 비로소 하드웨어를 지배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단순히 전기를 줬다 끊었다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아주 미세한 속도 조절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기술을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장애물을 만나 부드럽게 멈추거나 로봇팔이 정교하게 움직이는 모든 과정이 이 속도 제어에서 시작된답니다. 자, 이제 방향을 넘어 속도까지 자유자재로 다루는 고수의 길로 들어가 봅시다. 하드웨어 실습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아마도 거미줄처럼 엉킨 복잡한 회로도와 낯선 파이썬 코드 들릴 거예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지? 고민하는 여러분을 위해 제가 든든한 조수가 되어드릴게요. 오늘 우리는 하드웨어 세팅이라는 튼튼한 기초 위에 소프트웨어 코딩이라는 건물을 차근차근 올려볼 예정입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공학 지식을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해드릴게요.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그려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 시스템의 뇌 역할을 하는 것은 라즈베리 파이입니다. 여기서 모든 논리적인 명령, 즉 로직 제어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라즈베리 파이는 힘이 약해서 모터를 직접 돌릴 순 없어요. 그래서 중간 관리자인 L298M 모터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이 드라이버는 외부 배터리로부터 받은 강력한 전력을 적절히 분배해서 실제 물리적인 움직임을 만드는 DC 모터에게 전달하죠. 여기서 핵심은 라즈베리 파이의 전원과 모터용 배터리를 분리하는 독립전원 원칙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이해하면 시스템의 절반은 이미 파악한 셈이에요. 우리가 정복해야 할 산은 총 4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드웨어를 안전하게 연결하는 방법과 필수 수칙을 배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속도 조절의 핵심 이론인 PWM, 즉 펄스폭 변조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볼 겁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GPIO0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실제로 코드를 짜볼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대학생 여러분이 과제나 프로젝트를 할 때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계단으로 발을 내디뎌 볼까요? 오늘 실습의 주인공 L298M 모터 드라이버를 소개합니다. 이 친구는 모터 제어에서 아주 든든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해요. 라즈베리 파이가 앞으로 가, 속도는 이 정도로 해 라고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받아서 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강력한 전기로 바꿔주거든요. 화면 우측 아래에 보이는 IN1과 IN2는 회전 방향을 정하는 통로이고 아래 좌우측에 보이는 ENA와 ENB는 속도를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이 핀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하드웨어 제어의 시작이에요. 이 드라이버만 잘 다뤄도 웬만한 로봇 프로젝트는 식은 죽 먹기랍니다. 자, 먼저 방향부터 결정해보죠. IN1과 IN2핀은 라즈베리 파이의 GPIO 출력 핀과 연결됩니다. 이 핀들의 역할은 오로지 모터의 회전 방향만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IN1에 신호를 주고 IN2를 끄면 전진, 반대로 하면 후진하는 방식이죠. 마치 자동차의 기어를 P단이나 R단으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핀들만으로는 속도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어느 쪽으로 돌 것인가라는 질문에만 대답하는 핀들이니까요. 단순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명령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ENA와 ENBP는 속도를 지배하는 핵심 핀이에요. 여기서 EN은 Enable, 즉 활성화를 뜻합니다. 라즈베리 파이로부터 PWM 신호를 받아서 모터에 공급되는 평균적인 전압을 아주 정교하게 조절하죠. 전압이 높으면 모터가 빨리 돌고 낮으면 느리게 도는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IN 핀들이 기어라면 EN 핀들은 가속 페달과 같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얼마나 깊게 밟느냐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보내는 신호에 따라 모터의 에너지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실습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나와요. 처음 L298M 보드를 사면 ENA 핀에 작은 검은색 점퍼 캡이 씌워져 있을 거예요. 이건 모터를 무조건 최고 속도로만 돌리겠다는 일종의 고정 장치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속도를 조절하고 싶다면 이 캡을 과감하게 뽑아버려야 해요. 캡을 뽑은 그 자리에 라즈베리 파이에서 오는 GPIO 점퍼선을 연결해야 비로소 소프트웨어로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왜 속도 조절이 안 되지? 라고 당황하기 전에 이 검은색 꼬마 캡이 아직 꽂혀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집중해 주세요. 대학생분들이 프로젝트를 하다가 라즈베리 파이 보드를 태워 먹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전원 연결 실수입니다. 한번 타버린 보드는 되살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연구 손상, 즉 번아웃을 막기 위한 대원칙을 세워야 해요. 하드웨어를 다룰 때는 언제나 조심스러워야 하지만 특히 전압과 전류가 오가는 길목에서는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드와 지갑을 지키기 위한 필수 가이드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그냥 라즈베리 파이의 5V 단자의 모터를 연결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답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입니다. 모터는 멈춰 있다가 갑자기 돌기 시작할 때 순간적으로 엄청난 양의 전기, 즉 피크 전류를 잡아먹습니다. 이걸 가냘픈 라즈베리 파이가 감당하려고 하면 전류가 부족해서 시스템이 픽 쓰러지거나 심하면 내부 회로가 타버릴 수 있어요. 마치 가녀린 학생에게 톤 단위의 덤프트럭을 끌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터를 돌릴 때는 반드시 별도의 외부 배터리를 사용해서 힘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하드웨어 설계의 황금률은 바로 분리입니다. 생각을 담당하는 뇌인 라즈베리 파이의 전원과 실제로 근육을 움직이는 모터의 전원은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해요. 화면을 보시면 라즈베리 파이는 자신의 로직 제어용 전원을 따로 쓰고 L298M 드라이버는 외부 배터리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전원을 나눠두면 모터가 아무리 거칠게 움직여도 라즈베리 파이는 간섭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너는 생각만 해. 힘쓰는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분업을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원을 분리했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공통 접지예요. 영어로는 커먼 그라운드라고 부르죠. 아무리 서로 다른 전원을 써도 두 기기가 대화하려면 기준이 되는 0V의 높이가 똑같아야 합니다. 한쪽은 해발 0m에서 말하고 다른 쪽은 해발 1000m에서 말하면 서로의 신호 높이를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두 기기의 GND 핀을 하나로 묶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드웨어 설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자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약 GND를 연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즈베리 파이가 지금 3.3V 신호를 보냈으니까 빨리 돌아 라고 외쳐도 모터 드라이버는 내 기준에서는 이게 몇 볼트인지 모르겠는데? 라며 무시해버립니다. 기준 전압인 0V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제어 신호가 노이즈처럼 변해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모터는 전혀 움직이지 않거나 자기 마음대로 덜덜거리는 오작동을 하게 됩니다. 코드가 완벽한데도 모터가 묵묵부답이라면 10중 8구는 이 공통 접지 문제입니다. 자, 이제 실제로 연결해 봅시다. 라즈베리 파이의 수많은 핀 중에서 GND라고 적힌 핀을 하나 찾으세요. 그리고 점퍼선을 이용해서 L298M 드라이버의 GND 단자에 연결하면 됩니다. 이때 외부 배터리의 마이너스 극도 같은 GND 단자에 물려 있어야 해요. 이렇게 하면 라즈베리 파이와 모터 드라이버, 그리고 배터리가 모두 동일한 전압의 바닥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제야 비로소 두 기기가 서로의 신호를 정확한 전압값으로 읽어낼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거예요. 아주 단순한 선 하나지만 전체 시스템을 살리는 생명선과 같습니다. 이렇게 전원을 분리하고 첩지를 잡는 이유는 보호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모터가 강력하게 회전할 때는 전기적인 노이즈가 엄청나게 발생해요. 이 노이즈는 역류하는 성질이 있어서 만약 회로가 제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예민한 라즈베리 파이의 논리 회로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철저한 회로 분리 구조는 이런 전기적 간섭으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방어벽 역할을 합니다. 안정적인 시스템은 단순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죠. 공학적인 안정성이란 바로 이런 디테일에서 나옵니다. 짜잔!
드디어 하드웨어 세팅의 최종 완성본입니다. 배선도를 함께 살펴볼까요? IN은 방향을 위해, ENA는 속도를 위해 라즈베리 파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원은 외부 배터리가 담당하고 가장 중요한 GND선은 모두 하나로 모여 공통 접지를 이루고 있죠. 모터는 아웃일과 아웃이 단자에 연결되어 에너지를 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그림대로만 연결했다면 하드웨어 준비는 100점 만점의 100점입니다. 이제 이 튼튼한 하드웨어 위에 마법 같은 소프트웨어를 입혀볼 차례예요. 이제 이론적인 핵심인 PWM, 즉 펄스 폭 변조에 대해 알아볼게요. 디지털 기기인 라즈베리 파이는 전압을 0V 아니면 3.3V 밖에 내보내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속도를 조절하냐고요? 비밀은 속도에 있습니다. 전기를 켰다 껐다 하는 과정을 눈을 깜빡이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초당 수천 번 반복하는 거예요. 켜져 있는 시간이 길면 모터는 전기가 계속 들어온다고 착각해서 빨리 돌고, 켜져 있는 시간이 짧으면 에너지가 적게 들어온다고 느껴서 천천히 돕니다. 이렇게 신호의 비율로 평균 전압을 제어하는 것이 바로 PWM의 마법입니다. PWM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듀티 사이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점유율 정도가 되겠네요. 신호의 한 주기 동안 전기가 켜져 있는 시간의 비율을 뜻해요. 만약 100% 듀티 사이클이라면 계속 켜져 있는 것이고 0%라면 계속 꺼져 있는 것이죠. 이 비율을 우리가 50%로 맞추면 모터는 원래 힘의 딱 절반만큼만 쓰게 됩니다. 즉, 듀티 사이클이라는 숫자를 조절하는 것이 곧 모터의 속도를 조절하는 리모컨 버튼이 되는 셈입니다. 실제 반응을 시각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100% 듀티 사이클일 때는 배터리가 가진 최대 전압이 그대로 공급됩니다. 모터는 비명을 지르며 최고 속도로 달려나가겠죠. 하지만 우리가 듀티 사이클을 50%로 낮추면 평균적으로 절반의 전압만 공급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모터는 여유롭게 중간 속도로 회전하게 되죠. 신호를 아주 잘게 쪼개서 에너지를 조절하기 때문에 전력 손실도 적고 아주 효율적입니다. 숫자로 속도를 지배한다는 느낌 이제 좀 오시나요? 이 방식이 정말 대단한 이유는 별도의 복잡한 가변 저항이나 전압 강화 부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라즈베리 파이 안에서 흐르는 신호의 타이밍만으로 속도를 지배할 수 있거든요. 듀티 사이클을 0%로 만들면 모터는 완벽하게 정지합니다. 반대로 숫자를 조금씩 올리면 아주 부드럽게 가속하기 시작하죠. 하드웨어의 물리적인 한계를 소프트웨어의 지혜로 극복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충분해요. 이제 이 이론을 실제 코드로 옮겨볼까요? 예전에는 모터를 제어하려면 화면 배경에 보이는 저 복잡한 수식들처럼 펄스 타이밍을 직접 계산하고 로우 레벨 세팅을 만져야 했어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하지만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우리에게는 GPIO0라는 환상적인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이 라이브러리는 복잡한 내부 로직을 꽁꽁 숨겨두고 우리가 일상 언어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마치 복잡한 엔진 원리를 몰라도 운전대를 돌리고 페달을 밟으면 차가 가는 것과 같아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인 코딩, 지금부터 시작해봅시다. 파이썬 코딩의 첫걸음은 필요한 도구를 가져오는 거예요. GPIO0 라이브러리 안에는 수많은 도구가 있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모터라는 클래스만 쏙 뽑아올 겁니다. from GPIO0 import 모터라고 한 줄만 적어주면 끝이에요. 이 한 줄에는 L298N 같은 범용 DC 모터 드라이버를 제어하기 위한 모든 지혜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도구 하나면 전진, 후진, 정지,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속도 조절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도구 상자를 열었으니 이제 연장을 꺼내볼까요?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게 어떤 핀이 모터와 연결되어 있는지 알려줄 시간입니다. 모터는 모터 가로 열고 포워드는 4, 백워드는 14 가로 닫고라고 한 줄만 써주세요. 여기서 숫자 4와 14는 우리가 실제로 선을 꽂은 GPIO 핀 번호를 의미합니다. 복잡하게 입출력 설정을 하거나 핀을 초기화하는 과정이 아예 사라졌죠. 이 단 한 줄의 코드로 라즈베리 파이는 4번 핀으로 신호를 주면 전진이고 14번으로 주면 후진이구나 라고 완벽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정말 마법 같지 않나요? 할당이 끝났다면 이제 명령을 내릴 차례입니다. GPIO0의 매력은 여기서 터집니다. 명령어가 마치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영어 단어와 똑같거든요. 앞으로 가게 하고 싶으면 모터.forward 포워드 괄호 열고 닫고, 뒤로 가게 하고 싶으면 모터.backward 괄호 열고 닫고 멈추게 하려면
모터 스톱이라고만 하면 됩니다.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코드가 이렇게 직관적이라니 코딩이 처음인 분들도 금방 익숙해질 수 있겠죠? 이제 우리는 복잡한 전기 신호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로직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드디어 대망의 속도 조절 코드입니다. GPIO0에서 속도는 0과 1 사이의 소수점으로 표현합니다. 이걸 컴퓨터 용어로 플로트 타입이라고 부르죠. 0.0은 엔진이 완전히 꺼진 0% 속도를 의미하고 1.0은 엔진을 최대치로 가동하는 100% 속도를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0.5라고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정확히 50%의 속도로 부드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PWM의 복잡한 듀티 사이클 계산을 우리가 할 필요 없이 단지 0과 1 사이의 숫자 하나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를 볼까요? 모터.forward 괄호 열고 0.5 괄호 닫고라고 코드를 작성해 보세요. 이 짧은 명령어 안에서 라즈베리 파이는 4번 핀에 50% 듀티 사이클에 PWM 신호를 쏘고 14번 핀은 후진 신호가 나가지 않게 0V로 고정하는 복잡한 작업을 순식간에 처리합니다. 우리는 그저 괄호 안에 원하는 속도 값만 넣었을 뿐인데 말이죠. 이렇게 소수점 파라미터 하나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복잡한 하드웨어 제어가 완벽하게 구현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속도를 지배하는 진정한 마법사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수업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실습만 하면 안 돼요 라고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실습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부품을 태우지 않고 프로젝트를 한 번에 성공시키기 위한 비법이죠. 공학 프로젝트에서는 실력을 뽐내는 것보다 기본을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모터가 힘차게 돌아가기 직전 이 3가지만 딱 10초씩만 투자해서 확인해주세요. 성공 확률이 200% 올라갈 거예요. 가장 중요한 2가지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겨봅시다. 첫째, 전원 분리입니다. 소중한 라즈베리 파이 보드를 태우기 싫다면 모터 전원은 무조건 외부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5V 핀의 모터를 연결하는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둘째, 공통 접지입니다. 코드가 완벽하고 선도 다 연결했는데 왜 안 움직이지? 라는 질문의 90% 정답은 GND 연결 누락입니다. 라즈베리 파이와 모터 드라이버의 GND가 하나로 묶여 있는지 2번, 3번 확인하세요. 이 2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하드웨어 수명은 10배 이상 길어질 겁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ENA 점퍼 캡을 해제하고 0.0에서 1.0 사이의 숫자만으로 완벽한 PWM 제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기초를 바탕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보세요. 가변 저항인 포텐쇼미터를 연결해서 손으로 속도를 조절해 보거나 초음파 또는 라이다 센서 카메라 등과 결합해서 나만의 자율주행 로봇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